우리가 있을까? 다소 생뚱맞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야. 동물에도 권리가 당연히 있겠지요. 생물은 다 권리가 있겠지요. 생명체니까. 뭐 이렇게 시작해도 돼. 이 글은 논설문이다. 논설문. 주장, 설득, 근거를 들어야 되니까 다분히 논리적인 글이 돼야 돼. 우리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논리적 근거가 필요한 거야. 목적은 설득이니까 설득적. 이 글의 성격은 논리적이고 설득적이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하기로 하죠. 자, 여기 이제 작가는 철학자면서 논리학자, 윤리학을 연구하는 학자야. 자, 그러면 서론부터 한번 들어갈게. 서론, 본론, 결론. 이건 논설문의 구성이니까 처음에 서론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한다. 고통을 피하고 사회 속에서 남과 어울려 살려는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한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저마다 타고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 자, 인간에서 시작해서 동물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런 거야. 고통을 피하고 그 다음에 남과 어울려 살려는 욕구. 동물도 마찬가지야. 뭔데? 타고난 기본적인 욕구. 이런 욕구지향적인 부분이 동물과 인간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어. 마찬가지다라는 게 공통점이야. 그럼 우리 설명 공부로 비교라고 하지. 비교, 공통점을 가지고 얘기했다.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인간이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욕구를 돌아보지 않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너무 많아. 흔해? 라는 얘기야. 찾아보면 비일비재라는 말은 원래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아주 많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동물의 욕구를 돌보지 않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고 너무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야. 날개짓을 하며 높은 곳에 오르고 흙을 쪼고 싶은 닭을 공장식 축산을 위해 좁은 틀에 가둔다. 왜? 이거 키워가지고 팔아야지. 팔면 돈 버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동물의 어떤 여기서 권리라고 했는데 동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장식 축산으로 닭을 키워내고 있단 말이야. 이게 첫 번째 비일비재한 거에 첫 번째 예가 되겠지. 당연히 이건 예시라고 봐야 되겠어. 알았니? 그 다음에 무리 생활을 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코끼리를 사람들의 관람을 위해서 이거 왜 하는 거야? 돈 벌려고. 동물원의 울타리 안에서 외롭게 살아가게 한다. 이게 바로 인간의 의식을 드러낸 두 번째 사례.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첫 번째 닭을 공장식으로 축산하는 것, 두 번째 코끼리를 우리에 가두어 키우는 것, 모두 사례에 해당되는 거다. 사례 1하고 2가 나왔네. 이러한 사례는 인간이 동물을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물건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 결국 이렇게 막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을 위해 동물이 희생돼도 된다고 보는 건 동물을 물건쯤으로 보는 거야. 과연 동물은 물건에 불과할까? 자, 이거 봐봐. 질문을 던지잖아. 뭐라고? 글을 전개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야. 뭐라고? 과연 동물은 물건에 불과한 걸까? 자, 이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문제의식이지.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자, 이렇게 던짐으로써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동물도 인간처럼 권리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제목의 내용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과연 동물은 물건에 불과할까?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권리가 있는 게 아닐까? 권리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서론에서 문제 제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본론으로 갈게. 본론.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 본론 1이다. 과학자들은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해부학적 구조와 진화론적 증거 등을 확인함으로써 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체계가 인간의 근본적으로 같다. 그러면 인간이 고통을 느끼면 척추동물 또한 동일하게 느낀다는 거야.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첫 번째 근거에 해당된다. 이거는 근거가 되겠지. 자, 척추동물은 인간처럼 고통을 느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물과 인간이 감각을 느끼는 능력이 비슷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걸 척추동물한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꼭 과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과학 뭐 동원했지? 여기서 과학은 이거야. 동물학자들 해부학적 구조와 진화론적 증거, 동물의 행동을 관찰. 이거 세 가지를 하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동물은 고통을 느낀다는 걸 과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볼 수 없기에 그 사람의 고통을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라는 건 인간을 말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라는 건 이건 동물을 말하는 거야. 동물한테 직접 인터뷰할 수 없잖아. 얘기를 들을 수 없잖아. 고통을 느끼는 동물이 우리한테 고통스러워요 얘기를 하지 않잖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볼 수 없다는 게 바로 그거야.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단 말이야. 왜? 고통을 느낀다는 거 과학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랬잖아. 그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는 것에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느낀다. 여기 타인이 바로 동물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동물도 우리랑 비슷하게 고통의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고통을 느낀다고 얘기해야 되겠지. 이와 마찬가지로 동물이 나타내는 행동, 소리,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표현하는 방법은 거의 유사하다. 그렇다면 인간이 고통을 느낀다면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고 말하는 게 맞는 얘기잖아. 자, 제일 처음에 이 본론 부분에서는 과학적인 어떤 걸 동원해 가지고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인간처럼. 자, 이걸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잘 들어봐.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바로 요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동물도 고통을 느낀대. 근거를 대봐. 그럼 근거 첫 번째가 이거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해됐어?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이유 확인할 수 있죠. 과학적으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다음 문단에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통해서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인간은 동물을 즐거움과 이익으로 이용해. 이유는 뭐냐면 바로 동물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지. 물건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두 번째,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내용이 본론 두 번째에 나온다. 사람들 있잖아. 동물이 권리가 있다 그러면 권리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할 거야. 동물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생각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차별주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차별해. 그러면 인종차별하는 거랑 똑같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무시하는 관행이란 말은 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적용하는 걸 관행이라고 하는 거야.
자, 관행이 당연한다는 것으로 여기던 때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흑인 노예 제도란 말이야. 흑백 분리. 뭐 남아공에 있는 거예요. 흑백 분리. 자,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 사례가 나왔어. 사례 위에서도 사례 두 가지 나왔고 여기서도 사례 두 가지가 나왔다. 흑인 노예 제도. 흑인을 차별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흑백 분리. 흑인과 백인이 있잖아. 장소에서 함께 공존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남아공에서 있잖아. 남아공에서 백인 전용 택시, 뭐 백인 전용 뭐 그 음식점 이런 식으로 흑인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든 게 흑백 분리 정책이야. 이걸 당연히 여겼을 때도 있어. 이것하고 유사한 게 바로 동물은 차별해도 돼. 뭐 이런 얘기. 이걸 당연시하는 거야. 이제 그러한 제도가 차별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면 이걸 적용해야 되겠지. 누구한테? 동물한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는다. 위에서 말한 흑인 노예 제도. 학교를 같이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다. 그러니까 흑인 학교, 백인 학교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흑인을 차별하는 것의 기준은 뭐냐면 여기서 요거. 피부색이 다르다는 거. 이걸 가지고 흑인 노예제도 흑백 분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겠지. 차별의 기준. 피부색은 사람마다 다르게 대우해야 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거 피부색은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그것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바로 차별이다. 철조망으로 된 좁은 우리나 동물원에서 동물을 기르는 관행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다. 그러면 동물에게 고통을 준다는 건 인간도 고통을 거부하잖아. 피하잖아. 피하고 싶어 하잖아. 그럼 동물도 그렇다는 걸 알아줘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지. 인간이나 동물 중 어떤 종에 속하느냐, 그 대상이 고통을 느끼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없으므로. 자, 여기는 어떤 종. 흑인을 차별했던 건 피부색. 동물을 차별한 건 어떤 종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면 잘못된 거고요. 인간의 고통과 동물의 고통은 구별하는 것은 역시 차별에 해당된다. 이를 두고 자 여기 나왔다. 누구? 철학자 피터 싱어. 이 사람 얘기를 갖다가 쓴 거야. 이제 봐봐. 근거가 뭐라 하냐면 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인종차별하고 똑같다. 근거가 뭐야? 그랬더니 피터 싱어가 이렇게 있어. 인종차별주의에 빗댄 종차별주의의 개념을 이용하여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자기가 속한 인종의 이익을 위해 인간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다른 인종을 차별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어. 누가? 피터 싱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차별주의라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고 자기가 속한 인종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인종을 차별해? 그럼 차별이잖아.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차별을 당연시 여기는 것은 인간이 동물을 차별하는 것도 똑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 그리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자 본론 3으로 갈까? 본론을 하고자 하는 말이니까 본론 3. 마지막으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일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된다. 자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는 세 번째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자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 말은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지. 인지심리학자 스티븐 핑거. 여기 또 세 번째 근거가 스티븐 핑거 얘기가 나오겠네. 스티븐 핑거. 근거야 근거.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저서를 인용한 거지. 1970년대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확산된 이후 동물 학대 건수가 급격히 줄었고 이 궤적과 함께 성차별, 아동학대, 인종혐오 범죄 등도 함께 줄어들고 있음을 방대한 자료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자, 이 궤적이라는 게 같은 궤도를 말하는 거야. 궤도 있잖아. 이 궤도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 성차별, 두 번째 인종학대, 세 번째 인종혐오 범죄, 네 번째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지. 동물학대 건수 네 번째. 다 이것들은 같은 거다라는 얘기지. 그 궤도 안에, 궤적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성차별하는 거 줄어들 수 있고요. 아동학대도 줄어들고 인종혐오 범죄도 줄어들고 동물학대 건수도 줄어들고 이게 다 같은 거라는 거야. 1번부터 4번이.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1번부터 3번은 인간에 대한 거잖아. 4번은 동물에 대한 거지. 그지? 근데 같은 궤적을 갖고 있대.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같은 거야. 똑같은 거라고. 그걸 방대한 자료로 보여줬대. 이를 통해 폭력과 야만이 어느 한 분야에서 개선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자, 폭력과 야만 어느 한 분야에서만 개선되는 게 아니고요. 1번부터 4번까지 예로 든 모든 것에서 함께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란 얘기야. 그렇다면 인간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성차별이나 아동학대라든지 인종혐오 범죄 이런 것들을 줄이고 싶어? 그러면 동물학대도 줄여야지. 같은 거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스티븐 핑거. 얘가 바로 근거가 되겠죠. 또 하나 나올 거야. 뭐 나오는지 볼까?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간디까지.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은 같은 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따로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야.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우리 사회가 다른 생명체의 고통 알면서 외면하는 사회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외면하는 사회가 아니니까 선언한 거지. 외면하는 사회가 아님을 선언했다는 얘기는 이게 발전이죠. 진보지 이게. 전보다 훨씬 발전한 거지. 두 번째, 동물에도 권리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인도의 운동 지도자 간디의 얘기야. 간디. 이것도 근거야. 이 근거를 따로 정리해 줄게.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대. 이게 바로미터란 말이야.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 그 민족이 위대하냐, 그 나라가 위대하냐, 그 나라가 도덕적이냐 라는 걸 판단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등급 매길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한 인간의 인성, 더 나아가 국가의 도덕성까지 드러냄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동물을 학대하지 않고 동물을 보호하고 개인이 그랬다면 그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이고요. 한 국가가 그랬다면 그 국가는 도덕적으로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라는 뜻이야. 알겠지? 자, 동물에도 권리가 있다. 자, 본론 네 번째로 갈게. 거의 결론으로 가고 있어. 본론 네 번째.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동물은 인간과 다르므로 동물은 인간과 다르되 인간과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건 동물 권리를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이야. 그리고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이 주장은 여기 지금 볼까? 이 작가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뭐야? 동물의 권리가 있다라고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반대론자들이 이렇게 반론할 가능성이 있어. 뭐라고? 동물은 인간과 다르죠. 인간과 같은 권리를 주는 건 말이 안 되죠. 라고
반대론자들이 작가에 대한 주장을 반론할 수 있다고 반론했네요. 그러나 미안해.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하고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자, 그럼 동물은 이성적 사고가 없고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과 다르죠. 근데 어떻게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나 인간 중에도 갓난아기는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고, 근데 왜 갓난아기를 보호하죠? 언어를 사용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갓난아기를 더 많이 보호해야 되잖아. 이거는 이 사람이 얘기한 반론에 대한 반박이야. 재반론이라고 하지 보통. 재반론. 첫 번째,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 그거의 반론은 어떻게 인간과 다른데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론을 하면, 그러면 똑같이 동물과 똑같은 갓난아기는 이성적 사고를 못하고 언어도 전혀 못하는데 왜 우리가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지? 그러면 갓난아기는 우리와 같은 인종에 속하므로 이런 또 얘기를 하겠지. 그지? 동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논리,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는 논리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자, 그래서 주장과 반론, 재반론, 그리고 궁색한 변명을 하니까 이거는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생각이라고 얘기한다. 나와 같은 인간인데 라는 태도는 나와 같은 인종인데 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 뭐 쉽게 얘기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차별하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어. 자, 마지막 드디어 나왔다. 결론 마무리해야지.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 이게 핵심이야.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주장은 간결하게 얘기하면 바로 이거야. 권리가 있는 존재는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너무나 당연하지. 그지? 두 번째, 권리는 침해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 동물도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이 맞다면 동물도 존중하고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동물에게 학교에 다닐 권리나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여기는 인간의 영역이잖아. 이것까지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것은 이성적 사고와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물은 없다는 거야. 즉,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동물과 인간 중에서 동물이 갖지 못한 것과 인간이 가진 거 있어. 이 차이를 인정하는 거지. 이 사람도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이성적 사고와 언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동물에게 그 권리를 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동물한테 학교 다니고 투표할 권리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물의 본능을 존중하는, 그렇죠. 동물의 본능. 자, 본능 아까 뭐라 했어? 욕구잖아, 욕구. 욕구가 뭐야? 생존하고 첫 번째로 나왔잖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평화롭게 살고 고통이 없고 이런 게 다 욕구란 말이야. 이거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야. 존중하자.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관행은 여태까지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차별했고 인간을 위해서 이용했고, 알았니?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관행을 깨야 된다. 동물의 본능을 무시하고, 아까 얘기했던 욕구라고 그랬는데, 좁은 우리에서 동물을 기르는 공장식 축산, 야생 동물을 다른 곳이 아닌 동물원에 가두는 거, 화장품 세제 따위를 만들기 위해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하는 거, 이 모두 관행의 예다. 공장식 축산, 야생 동물을 동물원에서 기르는 거, 그 다음에 화장품 세제, 인간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 이거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고
동물의 본능을 무시하면 이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1, 2, 3을 관행이라고 얘기했어. 관행, 깨져야 되는 관행이지.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 인간의 인권, 기본이라는 것처럼 동물도 동물의 본능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 그게 바로 동물의 기본이다. 아까 얘기했던 동물의 권리나 인간의 권리는 거의 유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뭐 분량도 길지 않고 짧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논설문이라는 글의 종류이기 때문에 특징을 좀 알아야 돼. 뭐냐면 여기서는 용어가 막 주장, 근거, 이유 막 이런 거 있거든. 자,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뭘 따져보냐면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아까 본론에서 나왔는데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여기 있네.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잠깐만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이유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동물에게 권리가 있는데 이게 주장이야. 그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주장하는 이유야. 고통을 느끼게 하면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그럼 동물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 이유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죠. 여기 뭐라고? 이거 아닌데.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 근거를 대보세요. 그러면 이거야. 이거 뭔데? 과학적으로 우리가 관찰학을 통해서 과학을 동원해서 확인했단 말이야. 다시 한번.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 이유를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침해하면 동물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고 침해하는 거야.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고요? 그랬더니 아니 과학적으로 다 관찰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이거야.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왜?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면 유사하게 행동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자,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그게 논리적 근거인데 근거 첫 번째, 두 번째가 고통이라는 거, 동물의 고통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고통을 느끼게 하면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두 번째,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건 인종차별주의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다. 왜요? 그랬더니 근거 대세요. 근거. 그랬더니 철학자 피터 싱어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돼 있어. 그거는 인종차별주의자와 동일한 종차별주의자다. 종차별주의자라고. 그러니까 종차별주의자라는 얘기는 인종차별주의자하고 같다는 얘기야. 피터 싱어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즉 동물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건 약자를 위한 거고, 약자를 위한다는 건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가 실현된다는 거야. 그러면 동물하고 사람 중에서 누가 약자야? 동물. 맞잖아. 그러면 동물도 권리가 있는데 동물의 권리가 있다는 걸 그 이유를 대봐. 그러면 뭐라냐면 이건 권리를 인정하는 게 약자를 위한 진보래. 근거를 대보세요. 그랬더니 스티븐 핑거가 뭐라 그랬냐면 책 속에서 근거 성차별, 아동학대, 인종혐오범죄 이거 차별하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 약자를 위한 사회가 아니거든. 그러면 약자를 위한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 성차별 없어야죠. 아동학대 없어야죠. 인종혐오 범죄 없어야죠. 그 같은 궤적이 동물학대죠. 그 건수를 줄여야죠. 네 번째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자를 보호하는 거고 그건 진보다.
진보라는 건 외면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 그들을 지켜주는 거, 그게 진보한 거라고. 두 번째 근거에 해당되는 건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 얘기했던 스티븐 핑거 말고 이 사람이지.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간디.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 자,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개인이면 인성을 볼 수 있고요. 국가가 그러면 국가의 도덕성을 드러낸다고. 그러니까 약자를 위해서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것은 진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물건으로 보고 있는 거, 그 관점으로부터 벗어나고 동물을 생명을 지닌 존재다. 인간이 생명이 있다면 동물도 생명이 있어. 그 공통점을 본다면 인간의 권리처럼 동물의 권리도 필요하죠. 인정해줘야죠.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장과 근거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재미난 게 뭐냐면 논설문인데, 자, 동물의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러고 나서 이거 반대론자들 얘기를 한 거야. 반대론자들이 작가가 동물의 권리가 있다. 그러면 보나마나 이 얘기를 할 거야. 예상반론이라고 하지. 예상반론.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데 어떻게 인간한테 준 권리를 동물한테도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예상반론이라고. 동물 권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예상반론. 작가에 대한 예상반론. 그랬더니 작가가 재반론하잖아. 갓난아이도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지만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잖아. 재반론이라고. 알았니? 만약에 인종차별주의자들처럼 같은 종을 기준으로 다른 종을 차별하면 인종차별이잖아? 맞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기준은 종이란 말이야. 마치 피부색이 기준이었던 인종차별주의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 뭐만 달라졌다고? 기준만 달라졌다고. 알았니? 피부색으로 차별하는 놈이나 같은 종이 아니라고 해서 차별하는 놈이나 똑같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다를 바가 없다고. 라고 얘기한 재반론의 마무리를 지었단 말이야. 자, 이 논설문 정리 한번 해볼까? 첫 번째. 아니야, 잠깐만. 이 글에서 있잖아. 하나만 질문. 여기 전문가 견해 나와? 네. 해석도 나오고 견해도 나오고 조서도 나오고. 두 번째, 과학적 사실 나와? 나오죠. 자, 두 번째, 인간하고 동물의 차이점 나와? 네. 그러면 공통점 나와? 네. 차이점을 들어서 하면 권리를 인정할 수 없고요. 공통점을 들으면 권리를 인정할 수 있고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니? 자, 예상 반론에 대한 내용을 위해서 드러낸 게 뭘까? 그러면 갓난아기지. 이성적 사고도 못하고 언어도 안 되는. 그런데 우리가 보호하고 있잖아요. 차별하지 않잖아요. 사례에 해당되는 건 갓난아기다. 자, 그럼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야. 첫 번째 뭔데? 질문의 형식이다. 문제 제기. 자신의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얘기하고요.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 차별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독자의 반성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유도한다, 이끌어낸다. 그 다음에 설명 방법은 같은 점은 비교, 차이점은 대조, 그 다음에 뭐뭐뭐뭐 있지 않습니까? 나열. 왜냐면 주장의 이유를 나열했고요. 네, 동그라미. 이유와 함께 근거를 들었고요. 네, 동그라미. 근거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있고요. 네, 2개 정도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나열이. 알았니? 자, 다시 한번. 주장이 있고요. 주장에 대한 이유를 썼는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근거를 들은 거야. 근거.
동물도 권리가 있다. 이게 주장이야. 권리가 있다. 동물도 권리가 있다. 이게 주장이고, 이 주장의 이유를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고통을 느낀다. 그랬더니 반대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고통을 느껴? 네가 어떻게 알아? 야, 과학 실험으로 우리가 검증했어요. 확인했어요. 과학 실험, 과학 연구의 결과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타인을 통해서 고통의 표현이 유사하다 그랬으니까 이걸 통해서 동물도 유사한 표현을 하니까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이 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주장이 있고요. 주장에 대한 이유를 밝힌 다음에 이유를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근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글이 진행된단 말이야. 자, 봐봐. 동물도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건 인종차별하고 같다. 인종차별하고 같다고 동물을 차별하는 게 근거를 대봐. 그랬더니 피터 싱어. 종차별자.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는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야. 그러니까 동물의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야, 동물의 권리 인정하는데 무슨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야. 증명해봐. 근거를 대봐. 그랬더니 스티븐 핑거하고 마하트마 간디를 얘기한 거야. 그게 근거라고. 이런 식으로 글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서론부터 본론 결론까지. 본론이 한 네 가지 정도 되니까 그걸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이게 논리적으로 꽉 차 있는 글이라서 한 2번 정도 읽으면 머릿속에 구조가 딱 생길 거야. 알았어? 자,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이 글을 쓴 관점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 다 나왔는데 동물은 일단 물건이 아니다. 생명체다. 기본적으로 동물을 바라보는 태도가 반대론자하고는 달라. 반대론자는 뭐야? 생명체가 아니야. 인간하고 달라. 얘는 물건이야. 그렇지만 이 사람은 물건이 아니고요. 엄연히 인간의 생명처럼 소중한 생명체다. 따라서 인간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동물을 고통을 주거나 동물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심지어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동물의 고통을 막아야 한다. 그런 얘기야.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여기서는 잘 생각해봐. 동물이라고 해서 차별하고 동물이라고 해서 고통을 줘. 이걸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동생이라서 괴롭히고 동생이라서 얻어맞아야 돼. 알았니? 여자라서 맞아야 되고 여자라서 짓밟혀야 되고, 물론 남자도 짓밟히지만 남자가 짓밟혔어. 근데 이유가 뭐야? 너 남자잖아. 그러면 이거랑 똑같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논설문 처음으로 배웠는데 고등학교 와서 동물도 권리가 있을까? 당연히 있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주장을 한 논설문이었다.